필적학이란 서명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네,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하죠. 여러분의 서명과 글씨체는 완전히 여러분만의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어떤 것을 드러내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자, 서명 전문가들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1. 서명을 잘 알아볼 수 있나요? 서명을 보고 이름과 성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솔직하고 성실하며 정직하다는 걸 의미하고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서명을 읽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권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요. 2. 완전한 서명인가요? 이니셜이나 닉네임으로 서명할 수도 있죠. 아니면 성급하게 성을 흘려 쓴 다음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불완전한 서명은 매우 사적이면서도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또한 효율성의 표시이기도 하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큰 프로젝트를 위해 팀에 참여시키고 싶은 사람 같은데요. 3. 서명의 각도는 어떤가요? 누군가의 서명이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것은 그들이 싸움꾼이고 야망이 있고 삶이 충만하며 자신들의 커리어에서 성공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할 수 있어요. 만약 상승 각도가 매우 뚜렷하다면 그들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성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예요. 배우자, 자녀나 가정생활에서 말이죠. 4. 글자가 얼마나 큰가요? 서명한 글자들이 크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매우 자신감이 있는 외향적인 사람일 거예요. 아마도 너무 자신감이 넘칠지도요. 작은 글자들은 내성적인 사람을 나타내고요. 만약 여러분의 서명이 내성적이라고 가리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력을 짓밟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약간 결의를 북돋을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내성적인 사람은 또한 무의식적으로 서명을 바꿀 수 있는데 이는 잠재의식적인 노력으로 더 큰 글자를 사용해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의 서명을 기반으로 볼 때 이 중 하나라도 사실인 것이 있나요? 5. 성과 이름의 크기 차이가 있나요? 누군가가 서명을 하는데 이름이 성보다 더 커 보인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그들이 매우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사람이며 어떤 사람인지에 의해서만 자신이 표현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은 성보다 더 독특한 것이며 그들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가 자신들에게 중요하죠. 6. 글자가 굽어 있나요? 아님 고든가요? 만약 서명이 굴곡이 많고 구불거린다면 아마도 스타일 감각이 좋은 느긋하고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성격도 활발할 거예요. 만약 서명이 아무런 장식 없이 평범하고 단순하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규율을 잘 따르고 확고하며 진지한 사람일 거예요.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활동을 하는 것보다 몇몇 선택적인 친구들과 친근한 토론을 하는 걸 더 재미있어 할 거예요. 7. 대문자의 크기는 어떠한가요? 영문 서명에서 다른 글자보다 대문자가 훨씬 더 크다면 예를 들어 3배 정도 큰 경우 그 사람은 아마 자존심이 강해서 비판받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글자 모두가 같은 크기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주 존중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쓴 대문자가 그 중간쯤이라면 여러분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에 대해 알지만 여전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기고만장하지도 않죠. 사실 여러분은 꽤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8. 필압은 어느 정도인가요? 필체에 대해 말할 때 필압이란 문서에 글을 쓰거나 서명할 때 종이에 펜을 누르는 세기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종이에 대고 3개 누른다면 여러분은 아마 권위주의적인 성격일 수 있는데 이는 성깔이 있다는 의미죠. 만약 종이에 부드러운 필압을 가하면 서명은 보다 부드럽게 되는데 이는 여러분이 차분하고 적응력이 좋으며 주변에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란 걸 의미합니다. 9. 다른 꾸밈이나 장식이 있나요? 어쩌면 알파벳 I에 작은 하트를 찍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완전 괜찮아요. 여러분이 창의적이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소용돌이 치는 모양은 깊은 사상가이며 머릿속이 많은 생각들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밑줄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란 걸 의미하는데 아마 지도력을 찾고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죠. 서명에 아무런 꾸밈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투명하고 진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10. 서명이 균일하고 똑바른가요? 다른 말로 글자 크기가 모두 같고 보통 크기인가요? 서명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나요? 전혀 비스듬하지 않고요? 이건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과 그 밖의 것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은 일과 여가에 있어서 동등하게 시간을 보내는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또한 건강한 수준의 자신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매일의 손글씨는 어떤가요? 이것도 연구할 만한 대상이죠. 경사짐. 만약 보통 당신의 필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개방적이고 사회적인 사람이며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필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고 혼자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전혀 기울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일을 다루는 경향이 있고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매우 실용적이고 마음을 읽기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고리. 영어 알파벳에서 특히 L과 소문자 E의 경우 글자 고리가 열려있든 닫혀있든 감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만약 L의 고리가 닫혀있다면 긴장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 L에 있는 고리들이 열려있다면 그건 편안하고 즉흥적이며 창조적인 사람이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 소문자 E가 닫혀있다면 감정적으로 고조된 논쟁에 신경 쓰지 않으며 꽤 회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소문자 E가 열려있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좋아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을 경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알파벳 S. 만약 여러분의 S가 고르게 둥글다면 대립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늘 타협점을 찾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S가 딱딱하거나 뾰족하다면 깊고 지적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야망이 크다는 걸 나타내죠. 단어 사이의 간격. 단어 사이의 큰 간격은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단어 사이의 간격이 좁다면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는 뜻이죠. 만약 글자가 굉장히 빼곡하게 모여 있어서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면 약간 사람들을 숨막히고 거슬리게 하는 경향이 있단 거예요. T를 교차해서 쓸 때, 긴 십자교차로 T를 끝낸다면 단호하고 열성적이지만 조금 고집이 셀 수도 있어요. 짧게 교차해 쓴다면 여러분이 게으르다는 걸 의미할지도 몰라요. T에 높이 선을 긋는다면 큰 뜻을 품고 목표도 많은 경향이 있어요. 낮게 선을 긋는다면 아마도 야망이 낮고 목표를 정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I의 점을 찍을 때, 여러분은 I의 점을 높게 찍나요? 아님 I에 가까이 찍나요? 필적 전문가들이 말하길 종이에 높이 점을 찍으면 활발한 상상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점을 I에 가깝게 찍는다면 단호하고 마음을 집중적으로 보며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점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나요? I의 왼쪽? 아니면 오른쪽? 전문가들은 왼쪽에 점을 찍으면 약간 일을 미루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잠시 미뤄두죠. 오른손잡이.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라면 다수 편해 있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져 있단 거죠. 학교 책상, 공책, 컴퓨터 마우스, 문 손잡이, 모든 게 말이죠. 오른손잡이들은 자신감 있고 실용적인 경향이 있어요. 또한 진화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데 오른손잡이들은 직관적 시각 학습자이며 유전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적어요. 오른손잡이들은 또한 좋은 언어와 말하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수할 가능성이 크죠. 진화는 주로 오른손잡이들의 세대들에게 전해줄 기술로 이걸 선택했죠. 이른바 적자 생존이죠. 왼손잡이. 왼손잡이들은 신비롭죠. 인간의 10%만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들은 정보를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하며 천재일 가능성이 더 커요. 왼손잡이들은 더 창의적이고 자기 표현적이며 예술에 빠져있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왼손잡이들은 성미가 급한 경향이 있고 보통 오른손잡이들보다 재정적으로 덜 성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말 나온 김에 국제 왼손잡이의 날은 정말 대단한 날이에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